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펼쳐진 셀타비고 원정 경기 고전 끝에 훌리안 알바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올 시즌 라리가에서 4승 3무를 기록하면서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죠. 1위 바르셀로나가 7전 전승, 2위 레알 마드리드가 5승 2무, 그리고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은 현재까지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주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패배를 당할 수도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6라운드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셀타비고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마드리드 더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서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세를 좀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셀타비고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아쉬운 경기였어요. 경기 내용은 셀타비고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6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3승은 홈에서 3패는 원정에서 당했어요. 올 시즌 셀타비고는 공격력은 대단하지만 수비 쪽에서 문제를 노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얀 오블락 골키퍼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를 당했죠. 그 결과 셀타비고는 올 시즌 홈에서 첫 패배를 당했고 3승 4패로 순위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해설하면서 전반전 너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왜 이렇게 경기를 하지? 이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면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시메오네 감독의 선택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골을 넣으면서 리그 2호 골을 기록했고 그리즈만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리즈만이 또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하는 결과를 다 가져온 경기이긴 해요. 하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거 걱정되는데 이런 경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먼저 경기 결과부터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고전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전반전에 슈팅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고전한 경기였고 후반전에도 어려움이 따랐지만은 결국은 그리즈만의 크로스를 훌리안 알바레스가 마무리 지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즈만이 이 경기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나왔고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 투입된 다음에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셀타비고의 수비를 확실하게 파괴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 결국은 그리즈만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마무리 지은 겁니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6라운드 라요 바이에카노전을 돌아봤을 때도 전반전에 굉장히 부진했고 후반전에 코너 갤러그의 골이 터지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승리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다음 경기가 마드리드 더비니까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라든가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마드리드 더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려 5경기에서 무실점입니다. 그 정도로 수비가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희소식이고요. 물론 이 경기는 오블락의 활약이 미쳤었죠. 난공불락 오블락 진짜 대단했습니다. 여기다가 훌리안 알바레스가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은 또다시 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골을 기록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즈만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에이스의 면모를 또 보여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3월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경질되고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감독이 지붕 잡은 다음에 홈 8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6승 2무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이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셀타비고는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매우 큰 편이었죠. 오스카 민게사가 지난 아틀레틱 클루브전에서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라토레, 리스티치, 민게사는 이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민게사의 빈자리는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는 공격 쪽에서의 위력을 여전히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전방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왼쪽에 스베드베리, 오른쪽에 이아고 아스파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좌우 윙백들이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전개할 때 매우 위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 공격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아스파스도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도 올 시즌 3골씩을 넣으면서 득점력이 나쁘지 않은데 이 두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 모두 얀 오블락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득점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히라데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축구는 개개인의 장점에 따라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상대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해냈지만은 골을 넣는데 실패를 했다. 하지만 상대는 골을 넣었다. 그러면서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만은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셀타비고의 과이타 골키퍼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고 볼을 점유했다. 우리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줬듯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었고 우리는 이 경기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결정력, 그 한 방이 경기 결과로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경기 기록을 볼까요? XG값에서 1.53 대 0.6이에요. 셀타비고가 1.53입니다. 점유율도 58대 40인데 셀타비고가 58%예요. 슈팅 숫자 보세요. 10대 8, 4대 2입니다. 전체적인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경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것이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승 3무로 무패를 유지하면서 라리가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셀타비고를 상대로 7연승을 포함해서 12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을 좀 알아볼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상 5-3-2 포메이션을 가동했어요. 물론 경기 전의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4-4-2로 나왔습니다. 헤이닐두가 왼쪽 풀백, 몰리나가 오른쪽 풀백, 그러면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왼쪽 윙어, 마르코스 요렌테가 오른쪽 윙어, 그러면서 그리즈만 셀로트가 투톱으로 경기 전에 포메이션이 나왔는데 이 경기는 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을 전개하는 횟수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비중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3-2 형태로 수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왼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왼쪽 측면 수비를 보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르코스 요렌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종 수비 라인이 종종 6명으로 구성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셀타비고의 왼쪽 윙백 우고 알바레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마르코스 요렌테가 따라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6명이 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격을 전개할 때는 숫장 열세 속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다가 셀타비고의 3백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앞쪽에서 반칙을 범하면서 끊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전반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공격을 전개할 때는 그리즈만이 폭넓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 세르로토가 몸싸움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효과는 좀 미비했죠. 여기다가 왼쪽 윙백 역할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나왔는데 줄리아노 시메오네도 공격 쪽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줄리아노 시메오네 수비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레이라에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이 자리에 왜 배치했나? 그 이유는 좀 이해는 돼요. 사무엘 리누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저 위치에 시메오네를 기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선발 출전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메오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수비 쪽에서 약간의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헤이닐두가 상당히 고군분투했습니다. 헤이닐두가 전반전부터 셀타비고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하고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헤이닐두가 수비 쪽에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아고 아스파스를 앞세운 역습 상황에서 아스파스의 슈팅을 막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확실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수비수예요. 그래서 전반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5-3-2 형태의 수비를 셀타비고의 공격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뚫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뚫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전반전에는 코너 갤러거라든가 마르코스 요렌테의 공격 지원도 좀 부족했고, 그리즈만이 고군분투했지만 무언가 만들지도 못했고, 세를로트도 슈팅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라운드 라요 바이에카노전을 돌아보면 라요 바이에카노전도 전반전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후반전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면서 공격수 4명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코너 갤러거의 골이 터졌습니다.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도 전반전 무언가 한 게 없어요. 수비는 했죠. 근데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결국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공격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죠. 훌리안 알바레스, 리켈메, 앙헬 코레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즈만이 최전방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넘겨주는 패스, 훌리안 알바레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다가 들어가면서의 마무리를 통해서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얻고요.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비력은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에 집중하면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봤을 때에는 공수 밸런스를 좀 찾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 경기도 얀 오블락의 활약이 없었다면은 실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얀 오블락의 활약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아니겠어요?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호세 히메네스 중심의 저 수비를 뚫기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저 수비를 뚫고 나면은 오블락이 기다리고 있다. 오블락을 넘어야지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경기는 얀 오블락을 넘은 셀타비고 선수들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다가오는 마드리드 더비가 걱정됐습니다. 라요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전반전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후반전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한다? 그럼 뒷공간이 뚫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요전이나 셀타비고전 같은 전반전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부상으로 못 나오지만 카마빈가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시메오네 감독의 뜻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수 밸런스에 문제가 있으니 실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전을 치르고 후반전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해서 결정짓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셀타비고를 상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봤을 때 시메오네 감독의 생각대로 펼쳐진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전반전 내내 좀 답답함을 느꼈다, 그리고 전반전처럼 이렇게 부진하면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끝난 이후에 시메오네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보죠. 우리는 새로운 감독 부임 이후 3월부터 홈에서 패한 적이 없는 훌륭한 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쳤다. 셀타비고 이야기죠. 말씀드렸다시피 베니테스 감독에서 히랄데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히랄데스 감독 밑에서는 홈 8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잘하지 못했지만 수비를 나쁘게 하지도 않았다. 전반전에 공격이 너무 무기력했거든요. 물론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뒀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경기였죠. 후반에는 변화를 줬고 공격수를 늘렸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해 승리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실수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졌다. 저는 요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니까 제가 전반전 보면서 시메오네 감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쫄? 셀타비고에게 쫄았나?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수비적이었어.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시메오네 감독도 셀타비고 원정 경기는 어려우니까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자, 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졌다. 실수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전반전은 더욱더 수비적으로 나갔고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과연 이러한 패턴의 경기 운영이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 경기 MVP는 난공불락 오블락입니다. 진짜 오블락이죠. 오블락 보고 있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90분 출전해서 4차례 선방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80%, 롱패스 성공률도 64%였습니다. 주도권 상실 및 수비 불안 속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아고 아스파스의 슈팅이라든가 보루아 이글레시아스의 헤더 슈팅을 막는 장면은 이건 설명이 불필요하죠. 보시면 압니다. 오블락이 얼마나 선방 능력이 뛰어난지 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올 시즌 리그 6경기 출전해서 3실점 했고요.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15개의 세이브를 했습니다.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5경기에서 무실점이죠. 한 경기는 후안 무소 골키퍼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후안 무소 골키퍼가 4라운드 아틀레틱 클루브전에 출전해서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때 오블락 선수가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서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 또다시 오블락은 선발로 출전을 했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후안 무소 골키퍼가 아틀레틱 클루브전에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오블락 골키퍼하고 주전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보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얀 오블락의 아성을 깨기란 부족하죠. 네, 얀 오블락은 말 그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상징하는 골키퍼니까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원투펀치 라이브 할 때 라라 영주에서 훌리안 알바레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훌리안 알바레스 기대만큼 못한다, 훌리안 알바레스 이거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 하자마자 또 골을 넣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발렌시아전에서 라리가 데뷔골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리그 2호 골을 넣게 됐습니다. 교체 출전했기 때문에 36분 출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2회, 유효슈팅 1회인데 유효슈팅 1회가 골로 연결된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키패스가 1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 연동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오프더볼 상황에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올 시즌 리그 7경기에서 2골인데 좀 더 분발해줄 필요성은 있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사를 쓸 때에는 위대한 스트라이커들이 있었어요. 승격할 때에는 페르난도 토레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디에고 포르란이라든가 세리오 아구에로도 있었고요. 라다멜 팔카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가 있을 때 라리가 우승했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을 때 라리가 우승했습니다. 이런 스트라이커들이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강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라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즈만은 에이스입니다. 그리즈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골 부분은 셀로트라든가 훌리안 알바레스가 확실하게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와 셀로트의 득점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즈만이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시에다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처음 왔을 때 몇 경기 무득점이었더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골을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클럽 역사상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훌리안 알바레스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영상 어떻게 못 지우나? 내가 너무 성급했어. 여하튼 다른 측면에서 좀 보자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은 건 희소식이 맞지만 여전히 훌리안 알바레스는 리그에서 2골, 셀로트는 1골이라는 거죠. 이 두 명의 선수가 만족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즈만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마드리드 더비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 그리즈만이 해줘야 됩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왕은 그리즈만이에요. 셀타비고전에서도 그리즈만의 패스가 없었다면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골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즈만이 공격 쪽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셀타비고전 90분 출전에서 1개의 도움을 했고요. 슈팅 하나, 요 슈팅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셀타비고의 견제를 효과적으로 풀지 못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키패스를 무려 4차례나 했습니다. 이게 그리즈만의 힘이죠. 그리즈만은 올 시즌 리그 7경기에서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3골 4개의 도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시즌 돌아보면 그리즈만이 팀 내 최다골을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득점 1, 2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시즌 15골 그리고 지난 시즌 16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지난 시즌 15골뿐만 아니라 도움도 엄청나게 기록했었죠. 그러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 초반은 그리즈만이 해결사 역할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훌리안 알바레스하고 세르로트가 정상 궤도에 오른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해결사 역할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 이거는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즈만에게 해줘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 경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반기는 그리즈만이 터져줘야 돼요. 후반기는 적응을 마친 셀로트라든가 훌리안 알바레스가 힘을 발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전반전 초반의 모습은 셀로트도 훌리안 알바레스도 아직까지는 믿을 수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리즈만의 어깨가 무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다음 경기는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리그 스테이지 2차전 벤피카 원정 경기를 펼치고요. 그리고 나서 라리가 9라운드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레알 마드리드, 벤피카, 소시에다드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드리드 더비가 매우 중요하죠. A매치 휴식기 전까지 3경기가 남았는데 마드리드 더비를 잡는다면은 그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벤피카, 소시에다드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마드리드 더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악재가 좀 있죠. 라리가 6라운드 주중 경기 레알 마드리드는 수요일날 펼쳤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금요일날 펼쳤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4일 휴식하고 마드리드 더비를 펼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틀 휴식하고 마드리드 더비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더 많이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경기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역시 3대0 상황에서 수비 쪽에 변화를 준 다음에 2골을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부상이라는 것이 뼈아프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그리고 셀타비고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라요 바이카노전, 셀타비고전 모두 전반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지금 불안한 면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가 부담스럽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도 코파델레이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드리드 더비는 양팀 모두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의 부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드리드 더비는 월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죠. 또영주TV와 함께 마드리드 더비를 즐겨주세요. 두 팀 모두 패배하는 방법은 없나?